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이 시간은요. 챕터 14 관계사편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총 25문제 있었네요. 잘 풀고 오셨죠? 준비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3개의 문장이 있고요. 각각의 문장에 빈칸이 하나씩 보이네요. 선택지를 보니까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결정이 되고요. 그 뒤에 무엇이 빠졌는가에 따라서 격이 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문장씩 보도록 하죠. He is a boy blank broke the vase라고 되어 있어요. 자, 빈칸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고요. 빈칸 다음을 보니까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로 보입니다. 자, 앞에 명사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who 또는 that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해석할게요. 그는 소년입니다. 어떤 소년? 꽃병을 깬 소년. 두 번째 문장 가죠. I have a friend blank mother is a teacher. 자, 빈칸에 관계대명사를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빈칸 앞에 명사 하나, 빈칸 뒤에 명사가 하나가 보인다. 그러면 일단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소유관계를 형성한다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맞겠죠.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를 연결해서 의라는 소유관계를 형성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친구의 엄마, 깔끔하네요. 따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들어가면 되겠죠.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친구요? 어머니가 선생님인 또는 어머니가 교사인. 세 번째 문장 갈게요. The man blank you introduced to me was great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명사는 사람이고요. 그 뒤를 봤더니 일단 주어가 보입니다. 동사 나와 있고요. 동사의 목적어가 빠져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예상이 되네요. 앞에 있는 명사 사람이니까 who 가능하고요. 그리고요. 사람이면서 목적격인 경우에는 whom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whom의 경우에는 자기가 목적격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서 목적격인 경우에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자리에는 that도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를 골라볼게요. who 또는 that이니까 가능할 거고요. 가능할 거고요. whom 안 되네요. 그리고 소유격 whose도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빈칸에는 whose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 안 되고 얘가 맞겠네요. 세 번째 빈칸에는 who, whom, that이니까 요거 괜찮겠네요.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두 개의 문장이 있고요. 각각의 문장에 빈칸이 하나씩 보이는데 일단 빈칸 앞에 콤마가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선택지를 보니까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라는 것이구나. 앞에 명사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who, 앞에 명사가 사람이 아니거나 앞문장의 일부 또는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면 which가 들어가겠죠. 자,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는 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My father stopped smoking a few years ago. Blank made him healthy agai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의 아빠는 담배 피우는 것을 멈췄습니다. 즉 금연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것이 그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가 일단 사람이 아니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빠가 몇 년 전에 금연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which가 들어가서 앞문장 전체의 내용을 받는 계속적 용법이 되어야겠네요. 두 번째 문장 갈게요. My grandparents live in a small town. Blank is surrounded by mountains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앞에 있는 명사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의미를 파악해보면 저의 조부모님은 작은 마을에 살아요. 그런데 그 작은 마을이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명사 a small town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도 역시 which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거는 관계대명사 which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역시 지금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빈칸 여기 있고요. This is the park blank we visited last year.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장소 명사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관계 부사를 배우고 나서요.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 명사잖아요. 그러면 별 생각 없이 관계 부사 where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관계대명사는 그 뒤에 뭔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연결된다고 그랬고요. 관계부사는 그 뒤에 뭔가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절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까지 다 배운 상태라면 앞에 있는 명사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이것까지 확인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빈칸 앞에는 일단 더 펄크 확인했고요. 그 뒤를 봤더니 주어 동사 있고 우리는 방문했다 어디를 이라는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 펄크 장소 명사만 보시고 where를 쓰지 마시고 뭔가 하나 빠져있는 상태니까 여기에는 which 또는 that 관계대명사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이것은 그 공원입니다. 어떤 공원이요? 우리가 작년에 방문했던. 그래서 지금 이 3번 문제의 답은요. who 아니고요. when은 절대 아니고요. where 요거 아닙니다. which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whose 소유격은 아니고요. 3번 문제 같은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번 문제, 5번 문제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먼저 4번이 되겠습니다. I have a friend blank hobby is chatting with foreign friends라고 되어 있죠. 자, 빈칸에 관계 대명사를 일단 넣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럼 빈칸 앞에 명사 하나, 빈칸 뒤에 명사 하나가 있다. 그 순간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강하게 의심하시고 소유관계 파악합니다. 친구의 취미 깔끔하죠? 그러면 여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들어가겠네요. 의미 파악하죠?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친구? 취미가 대화하는 것인 외국인 친구들과. 저는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취미인 친구가 한 명 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따라서 빈칸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5번 whose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5번으로 갈게요. The restaurant is always busy during the time blank the sun sets. 자,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 명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when 쓰지 마시고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세요. 태양이 진다, 즉 일몰인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의미는 그 식당은 항상 붐벼요. 시간 동안에요. 태양이 지는 일몰 시간 동안에는 항상 붐빕니다. 그렇죠. 어떤 식당인데 일몰을 멋지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대는 항상 붐빌 수 있겠죠. 앞에는 명사가 시간 명사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를 포함해서 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아니니까 이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즉 완전한 절이 연결됐다고 보셔야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관계 부사 when이 들어가면 적절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장 볼게요. Do you remember the day when we went to the beach? 의문문이고요. 너는 그 날을 기억하니? 어떤 날이요? 우리가 해변에 갔던 날이 되겠죠. 앞에 있는 명사가 시간 명사고 그 뒤에 when이 있고 완전한 절이 연결되었다. 관계 부사가 되겠죠. 관계 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which로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선택지를 보니까 모두 관계 대명사는 which가 있고 그 앞에 전치사가 지금 다양하게 준비된 상황인데 이 관계 부사 when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때는요. 여기가 시간이니까 시간의 전치사 대표적으로 in, at, on 셋 중에 하나가 쓰이고 관계대명사 which가 쓰인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떤 전치사를 쓸지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동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그랬죠. 일단 앞에 있는 명사만 봐도 날과 관련된 전치사는 on이 주로 쓰이잖아요. 따라서 선택지상에서는 3번 on which가 적절하겠네요. 자, 이제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what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초판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지 1번에 문장이 바뀌어 있죠. 이 바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 텐데요. what은요. 얘가 의문사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 what일 수도 있죠. 무엇이라고만 해석이 되는 경우라면 의문사로 보시면 되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만 해석이 되면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what의 경우에는요. 무엇 그리고 뭐뭐 하는 것 두 가지 경우로 다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요. 앞에 있는 동사를 보시고 만약에 그 동사가 궁금증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동사라면 의문사 쪽으로 보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랬네요. 자, 하나씩 볼게요. 1번. I'll give you what you need. 나는 너에게 줄 거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것
것을. 이때 what은 무엇 하는 것으로만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시면 되겠죠. 수요동사고요. 그 뒤에 간접 목적어 나와 있고요. 관계대명사 what절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쓰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2번. Fried chicken is what I like most. Fried chicken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비동사 다음 자리, 즉 보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의미적으로 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뭐뭐 하는 것으로만 해석이 되니까 역시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She was shocked by what he said. 전치사 다음 자리가 눈에 띄네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에 의해서. 자리로 봐도 그렇고 의미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셔야겠죠. 4번. What I want to do now is to sleep. 자, 비동사 여기 보이고요. 비동사의 왼쪽 자리 주어 자리로 예상이 되네요. 내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자리상으로도 그렇고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만 해석이 되니까 관계대명사 what으로 보셔야겠죠. 참고적으로요. 비동사 오른쪽 자리에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의미적으로도 잠자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이때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보호 자리에 쓰인 것 전반적으로 보시죠. 답은 5번이겠네요. What is your plan for the weekend? 의문문이고요. 무엇이 너의 계획이냐? 즉 너의 계획은 뭐냐? 주말. 즉 너의 주말 계획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만 해석이 되는 의문사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라면 그래도 해결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밑줄 친 대세 쓰임이 다른 하나는 대세 쓰임도 굉장히 다양하죠. 꽤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ere is a girl that is riding a bike. 자, that 앞에 일단 명사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 것으로 보아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로 예상이 되네요. 해석해 볼게요. 자, 한 소녀가 있습니다. 어떤 소녀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2번. Eric is a boy that came from Canada. that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네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빠진 주격으로 예상이 됩니다. 에릭은 소년입니다. 어떤 소년이요? 캐나다에서 온 소년이다. 괜찮죠? 자, 3번. Susan is a bag that has many pockets. that 앞에 역시 명사가 있고 동사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주격으로 예상이 되네요. 수지는 가방 하나가 필요해요. 어떤 가방이요? 많은 주머니를 가진. 4번. I think that is one way of saving electricity. 일단 특징적으로 that 앞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that은 관계대명사는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일단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수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명사가 없어요. 관계대명사는 적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주어가 빠진 것처럼 보여도요. 그런데 얘는 주어가 빠진 상태가 아니라 지시대명사로서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전기를 아끼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이런 의미잖아요. 여기서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상태에서 지시대명사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라고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적어도 1, 2, 3번은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는 특징으로도 4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5번입니다. Kate has a brother that can play the piano, violin. 일단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 자, 해석 먼저 할게요. 케이트는 오빠가 또는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바이올린을 칠 수 있는 1, 2, 3, 5번의 경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4번은 지시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죠. 9번으로 갑니다. 어법상 옳은 것은 1번. This is the machine that makes coffee. 자, 보니까요.
일단 that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볼 수 있겠죠. 주격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순간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와 동사의 수일치를 시켜야 되죠. 뭐 she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make가 단수가 아니죠. 여기에 makes를 붙여야 되네요. 1번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기계입니다. 어떤 기계요? 커피를 만드는 기계래요. 문법적으로는 틀렸고요. 2번 I have a friend who he lives in Japan. 이 문장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일단 who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앞에 사람 명사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주어 동사, 주어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인가? 근데 보니까 이 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live는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얘는 목적어가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대명사라면 뭐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되는데 빠진 상태가 아니네? 그러면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가? 관계부사와 관련된 명사도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보면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어떤 친구요? 일본에 사는 친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a friend와 he가 중복이 되어서 이 he를 who로 바꿔서 연결을 한 이런 상태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의미 파악 다시 해보면 저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일본에 사는 깔끔하다는 겁니다. 자, 관계 대명사라면 그 뒤에 무언가 하나 빠져 있어야겠고 의미적으로는 얘가 중복이 되니까 이걸 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관계 대명사가 쓰이는 상황에서 그 뒤에 완전한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관계 대명사가 쓰였다. 그 뒤에는 무언가 하나는 꼭 빠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죠. 이거 어려운 거였습니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I know the woman whom is talking to Jane이라고 돼 있어요. 자, whom이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서 뒤에가 목적어가 빠져 있는 목적격이 되어야겠죠.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인 건 잘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것으로 봐 주격입니다. whom은 주격에는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얘는 who 또는 that으로 바꾸어 써야겠네요. 틀렸어요. 저는 그 남자를 알아요. 어떤 남자? 제인과 이야기하고 있는. 4번. Look at the boy which is wearing shorts라고 되어 있네요. 자, which라는 관계대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니까 얘는 무조건 아니겠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는 상태.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who 또는 that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겠네요. 얘도 틀렸어요. 그 소년을 봐라. 어떤 소년? 반바지를 입고 있는. 자, shorts라는 것은 반바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5번. The woman who is mowing the grass is my neighbor. 자, mow the grass 하면 잔디를 깎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who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사람 명사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 것으로 보아 주격 관계대명사 예 괜찮죠. 그 여자 어떤 여자요? 잔디를 깎고 있는 저의 이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서 수식하고 있고요. 그 뒤에 문장의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거리가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단수, 복수 일치시키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단수니까 단수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법상 옳은 것은 5번 되겠네요. 자, 이제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I have a dog which has a long tail. which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사람 아닌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 사람 아닌 거 잘 연결된 거지요. 이때의 which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수일치는 항상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 한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개요? 긴 꼬리를 가진. 맞는 거죠? 자, 2번입니다. I met my cousin that became a doctor. 자, that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사람 명사가 있고요.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과거니까 수일치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자, 앞에 사람이고 주어가 빠진 주격인 경우에는 who로 바꿔 쓸 수는 있겠네요. 뭐 that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저는 제 사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촌이요? 의사가 된. 3번. There is a hotel which has a swimming pool이라고 되어 있네요. which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사람 아닌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소 명사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관계대명사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주어가 빠진 주격이 되겠네요. 자, 이때 which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수일치 한번 확인하세요. 단수 괜찮아요. 얘가 장소 명사라서 혹시 where를 쓰면 안 될까요?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절이니까 아무리 장소명사라고 하더라도 관계부사 where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대신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호텔이요? 수영장을 가진. 4번 I found a little boy who was crying on the street. who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사람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 것으로 보아 이 아이도 역시 주격이 되겠죠. 잘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수일치 확인하시고요. 단수 괜찮습니다. 저는 한 남자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남자아이요? 거리에서 울고 있던. 맞아요. 5번 My father is reading a book what he bought yesterday. 자, what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명사 수식해야 할 선행사가 있는 상황?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의미 볼게요. 저의 아버지는 책을 한 권 읽고 있습니다. 어떤 책? 그가 어제 산.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사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what 앞에 선행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얘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해서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적격이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야겠죠. 관계대명사 what은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수식해야 할 선행사 또는 앞에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11번 밑줄 친 대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관계대명사 that의 경우 목적격이면 그 자체로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접속사 that도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경우에는 주로 생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1번 I have a class that begins at 8:30. that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주어가 빠진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 자체 홀로 생략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생략이 안 됩니다. 저는 수업이 하나 있어요. 8시 반에 시작하는. 2번 This is the hairpin that Kate gave me. that 앞에 명사가 있는 상태고요. 주어, 수요동사,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적격으로 예상이 되죠. 이것은 머리핀입니다. 케이트가 저에게 준. 목적격은 그 자체로 홀로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생략 가능합니다. 답은 1번 같죠. 나머지 확인할게요. The girl that you are looking at is 지수.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이렇게 현재 진행형의 상태로 되어 있고요. 전치사 as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 목적격 홀로 생략 가능할 겁니다. 그 소녀, 어떤 소녀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녀가 지수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이 주어를 수식하고 있고요. 주어와 동사가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수일치 잘 시킬 수 있다는 것도 참고 삼아 보시고요. 우리는 일단 이 대시 생략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걸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목적격입니다. 생략 가능하죠. 이건 전치사의 목적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The movie that I watched last night was interesting. 자, that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얘도 생략이 가능할 거예요. 의미 파악해 볼게요. 그 영화, 어떤 영화요? 제가 어젯밤에 봤던 아주 재밌었다. 이렇게 되겠죠.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주어를 수식하고 있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까지도 수일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적격이니까 자체로 생략이 가능하죠. 5번 The man that you saw at the meeting was my teacher. 자, that 앞에 명사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목적격 되겠습니다. 자체로 생략이 가능할 거예요. 그 남자, 어떤 남자, 당신이 회의에서 봤던 was my teacher, 저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를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고요. 동사 잘 맞춰져 있는 것도 계속해서 참고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얘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번만 생략할 수 없으니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12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택지를 보니까 역시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로 보여요. 자, 첫 번째, they didn't believe blank I said. 두 번째는요, this is just blank I have been looking for. 여기 현재 완료 진행형이 쓰여 있는 것도 일단 참고해서 보시고. 자, 여기 빈칸에 공통적으로 보니까요, 빈칸 앞에 동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얘는 부사고요. 앞에 동사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후 들어갈 수 없는 상태죠.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얘가 의문사로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자, whom은 마찬가지로 얘는요.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서 목적격인 상태인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죠. 주어 있고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목적격 들어가면 되나요? 앞에 사람 명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얘도 안 돼요. which도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로서 들어갈 수 없고요. whose는 소유격인데 당연히 소유관계를 형성하는 상황 아니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남아있는 건 what인데 여기에 만약에 what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의미적으로 깔끔하고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절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관계대명사 what절은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어서 관계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서 기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어, 보호, 타동사의 목적어, 전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자, 비동사의 다음 자리에 what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제가 찾고 있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구조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겠습니다. 자,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1번. I don't know the time blank he lef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빈칸을 기준으로 앞에 시간 명사가 보이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까지 완전한 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는 떠났다라는 의미고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상황. 따라서 완전한 절로 보시고 시간 명사 완전한 절 그러면 관계부사 when을 넣어봐야겠죠. 의미 파악할게요. 저는 그 시간을 모릅니다. 그가 떠난 깔끔하네요. 2번. This is a city blank my dad was born 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칸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 명사인 것으로 보여요. 그 뒤를 봤더니 주어 동사까지 갖춘 완전한 절입니다. 뭔가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절 상태. 그러면 장소 명사 완전한 절 여기는 관계부사 where가 들어가겠죠. 의미를 통해서 늘 확인하는 겁니다. 이곳은 그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 저의 아빠가 태어난 1번과 2번이 갈렸습니다. 3번. This is a restaurant blank I met her. 앞에 장소명사, 그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갖춘 완전한 절. 그러면 여기는 관계부사 where가 들어가겠죠. 의미 파악하죠? 이것은 식당입니다. 제가 그녀를 만난. 괜찮네요. 그러면 여기 where 들어가는 거니까 1번이 답으로 예상이 되네요. 나머지도 확인할게요. 4번입니다. That building is gym blank I use to exercise. 앞에 체육관이라는 장소명사 보이고요. 주어, use to는 조동사죠. 그 뒤에 동사까지 묶어서 전체 동사로 볼게요. 그러면 완전한 절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마찬가지로 where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건물은 체육관입니다. 어떤 체육관이요? 제가 운동을 하곤 했던. 5번. Beijing is a city blank. The 2008 Olympic Games were held.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 베이징은요. 도시라고 하죠. 장소명사네요. 그 뒤에 올림픽 경기 주어 나와 있고요. 동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빠진 것이 없는 상태.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부사 where가 들어가겠죠. 베이징은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 2008년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로 갑니다. 어법상 옳은 것은 선택지를 보니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1번부터 볼게요.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자, 여기에 관계대명사 which가 쓰인 것으로 보이죠. 앞에 사람 아닌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뭔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될 거예요. 확인했더니 주어 동사까지 갖춘 완전한 절, 뭔가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절의 상태입니다. 이 live라는 동사는 살다라는 의미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예요. 따라서 여기는 완전한 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명사가 장소 명사이면서 완전한 절이니까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여기는 관계 부사를 이렇게 써줘야 하는 상태죠. 혹은요, 관계대명사 which를 남겨놓는다면 여기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빠진 상태로 만들어 놔야겠죠. 전체적인 의미상 이것은 집이다.
내가 사는 집 안에서 사는 거니까 관계대명사가 쓰인다면 이렇게 뭔가 하나 빠진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때의 which는 where로 바뀌거나 아니면 여기에 in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얘는 어쨌든 틀린 거예요. 2번으로 갈게요. This is the house in where I liv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관계부사 앞에 전치사 in이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관계부사 앞에 전치사를 쓸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 전치사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또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번으로 갈게요.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말씀드린 것처럼 자, 관계대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앞에 사람 아닌 명사 잘 연결됐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상태 이거 괜찮은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집입니다. 제가 사는. 됐을까요? 여기에서 이때 이는 관계대명사 which 앞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다고 그랬네요. 자, 4번 This is the house where I live in. 자, 장소명사가 있고 관계부사가 쓰여 있습니다. 관계부사가 쓰여 있다면 그 뒤에는 완전한 절, 즉 빠진 것이 없는 완전한 절의 상태가 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뒤를 봤더니 주어 동사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상태예요. 얘는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얘를 which로 바꿔 주거나 아니면 in을 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틀렸어요. 5번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live in. 자, 여기를 보시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있던 in이 앞으로 이동한 것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in을 또 남겨놨어요? 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거 꽤 까다로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5번 이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일 겁니다. 자,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The person I sent a letter to hasn't replied yet. 자, the person이라는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 뒤를 봤더니 자, 동사,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니까 who 또는 whom 또는 that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자리에요. who 또는 whom 또는 that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주어 자리에서 person이 쓰여 있고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식한 상태에서 그리고 문장의 동사가 현재 완료 형태의 완료적 용법으로 쓰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 자리에 쓰인 명사와 이 동사가 관계대명사 절로 인해서 멀어졌다 하더라도 수일치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의미 파악할게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제가 편지를 보낸 아직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맞는 문장입니다. 2번으로 갈게요. The person to that I sent a letter hasn't replied ye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뭔가요? to that이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가 쓰여 있는 상태인데 관계대명사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거 일단 틀린 건데요. 왜 이런 문장을 놓고 맞았나 틀렸냐 판단하라고 하냐면요.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살아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전치사를 앞으로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보내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to who 또는 to whom 또는 to that이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일단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은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전치사 다음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오기 때문에 who 또는 whom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는 목적격 얘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who를 쓰지 않고 목적격 whom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를 앞으로 보내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얘는 일단 안 되고 얘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 똑같은데 지금 이것만 다른 상태예요. 얘는 괜찮죠. whom을 살려는 내도에 전치사를 보내지 않은 상태로 괜찮고 얘는 whom을 살려낸 상태에서 뒤에 있던 전치사를 앞으로 보내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 맞고 얘도 맞고 이 1번은 맞는 거니까 그리고 2번, 3번은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이 2번, 3번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을까요? 전반적으로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반복해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6번 갈게요.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왔네요. 자, 모두 후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who는 누가라고 해석되는 의문사일 수도 있고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죠. 1번 People who climb mountains are healthy. 자, who 앞에 일단 사람 명사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의 역할을 하네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수일치도 확인이 되네요. 복수, 복수요. 자, 이렇게 덩어리가 될 겁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산을 오르는, 즉 등산하는 사람들은 are healthy, 건강합니다. 자, 얘가 복수기 때문에 얘 복수까지도 확인하시고요.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2번. I'd like to know who painted this picture. who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는 적어도 아닙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얘는 의문사가 되겠네요. 1번과 2번이 갈려있는 상태입니다. 3번 This is a girl who is tallest in my class. who를 기준으로 앞에 명사 있고요. 동사가 바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수일치도 확인됐고요. 자, 이 사람은 그 소녀예요. 어떤 소녀?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그러면 1번과 3번이 주격 관계대명사고 2번은 의문사니까 답은 2번으로 예상이 되고요. 4번 I know a boy who has the same name as me. who를 기준으로 앞에 사람 명사 있고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저는 한 소년을 알아요. 어떤 소년?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5번 The woman who interviewed me was very friendly. who를 기준으로 앞에 사람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왔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 여자, 어떤 여자요? 저를 인터뷰했던 매우 친절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 뒤에 뭔가 하나 빠져 있다라는 기본을 잘 잡으신 상태라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관계대명사는 뭔가 하나 빠진 형용사란 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계속 느끼시게 될 겁니다. 됐죠? 자, 17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1번 The woman who I saw was Judy. who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뒤에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명사, 주어, 동사의 패턴 딱 만들어지죠. 그 여자, 어떤 여자? 내가 봤던 was Judy, 주디였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2번 I like the stories that have happy endings. that을 기준으로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 뒤에 주어가 빠진 동사가 바로, 즉 동사가 바로 보이니까 주어가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이야기요? 행복한 결말을 가진 해피 엔딩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sad ending, 슬픈 결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답은 나온 것 같죠? 3번 He is a person whom you have to talk to. whom이라고요? 앞에 명사가 사람이고 뒤에는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이겠죠. 이것만 딱 봐도 있어요. 그 자체로 생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되죠. 의미 파악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는 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당신이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어, 조동사로 보시고요. 동사 덩어리 묶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딱 생략 가능하구나. 4번 Do you know the man who is wearing sunglasses? 자, who is를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앞에 명사, 사람 명사 있고요. is wearing이 얘가 동사가 바로 나온 상태. 그러면 주격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고 얘는 한꺼번에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who에만 밑줄이 쳐져 있는 상태라면 생략 불가능해요.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한꺼번에 밑줄 쳐놓은 상태에 덩어리로 생략 가능한 거죠. 그리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경우에 그 뒤에 주로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닌 경우도 생략이 되긴 해요. 근데 주로 그렇다는 거 설명드린 상태고요. 얘는 덩어리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너는 그 남자를 아니? 어떤 남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5번 I read a poem which was written by Emily Dickinson. 자, 이 위치를 기준으로 앞에 사람 아닌 명사 있고요. 그 뒤에 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나와 있는 상태죠. 주어가 빠진 상태.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그리고 과거분사 있으니까 얘는 덩어리로 생략이 가능하겠죠. 함께 묶여서 밑줄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죠. 의미 파악할게요. 저는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어떤 시요? 에밀리 디킨슨에 의해서 쓰여진. 그리고요. 요거 싹 지우고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나면 명사 뒤에 현재 분사가 두 단어 이상이 되어서 수식하는 구조로도 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미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고 나면 명사 뒤에 과거 분사 덩어리가 두 단어 이상이 되어서 수식하는 구조로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의미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17번의 답은 2번. 자, 이제 18번에서 19번으로 갑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바꾼 것을 고르시오. 먼저 18번입니다.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She inspires all her students. 그녀는 그녀의 모든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러넣어줍니다.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치는 상황이구나 예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때 절차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 중복되는 말 찾아야겠죠. 찾아볼까요?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모든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러 넣어주는 거니까 the teacher하고 she가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선생님, 이때 she와 she가 똑같은 말인데 얘가 중복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A, 비동사, B의 구조에는 A와 B가 같은 말이라서 충분히 중복되는 말을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자, 일단 두 번째 문장이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로 바꿔야겠죠. 물론 that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시험의 상황에서는 that은 어느 경우에든 쓸 수 있는 상황이니까 that으로 빠져 있을 거라 해서요. 사람이니까 who로 바꿔볼게요. 자, 바꾼 관계대명사를 두 번째 문장에 맨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미 보내져 있는 상황 얘를 덩어리로 묶어서 첫 번째 문장에 중복되는 말 바로 뒤에 갖다 붙이는 건데 문제는 여기다 갖다 붙일 거냐 여기다 갖다 붙일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넣어서 의미적으로 자연스러운 걸 선택하시면 될 텐데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러한 상황일 때는요. 둘 중에서 더 일반적인 거, 덜 구체적인 거 이걸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한 것을 수식해야 자연스럽잖아요. 대명사는 보통 수식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teacher에다가 바로 연결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의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그녀의 모든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러넣어주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 연결한다면 그녀는 어떤 그녀? 모든 그녀의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러넣어주는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이게 의미적으로 말이 되는 듯해 보이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명사 이거 말고 일반적이거나 덜 구체적인 그러한 명사에 연결을 해주시죠. 그러면 1번 She is a teacher. She inspires all her teachers. 뭐 그냥 마침표만 빼고 연결한 상태가 안 되고요. She is a teacher that inspires all her teachers. 얘는요 대수로도 바꿔서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앞에 명사 that 있고 그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 주격인 상태죠. 주격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수일치 늘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The teacher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이때 동사가 inspires가 되어야겠죠. 원래 여기도 inspires였어요. 이거 빠진 거 이거 은근히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껌껌하게 보세요. 틀렸어요. She is a teacher who inspires all her students. 맞습니다. She is a teacher which inspires요. 앞에가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which를 연결할 수 없어요. 5번 She is a teacher who inspires.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쓰이면 앞에 명사 하나, 뒤에 명사 하나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없는 상태. 의미적으로 다 맞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갈게요. Look at the house. Its roof is covered with snow. 의미를 일단 보시면 그 집을 보세요. 그 집의 지붕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중복되는 말 찾으셨습니까? 보니까요. 그 집과 그 집의 명확하게 중복되는 말은 안 보이는데 두 번째 문장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시작하면서 의미적으로 소유격이 중복이 되어 보이네요. 그럴 때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로 바꿔서 얘를 전체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연결되네요. 1번 Look at the house. Its roof is covered with snow. 이거는 마침표만 빼고 그대로 연결한 거 안 되고요. 2번 Look at the house. That roof is covered with snow.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거 하나라고 그랬고요.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다고 그랬어요. 3번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covered with snow. 뭐 연결됩니까? 사람이 아닌데
뭐 그것도 아니고 뭐 소유격도 아니니까 다 틀렸어요. 4번 Look at the house which roof is covered with snow. 이런 거 속을 수 있어요. 앞에 사람 아닌 명사 which 괜찮네. 그게 아니고요. 얘는 소유 관계를 나타내야 되니까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whose 하나밖에 없어요. Look at the house whose roof is covered with snow. 집을 보세요. 어떤 집? 지붕이 눈으로 덮여 있는. 게다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있는 순간 소유 관계. 그 집의 지붕. 이것도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5번이 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 갈게요. 어법상 옳은 것은 1번. This is the way how I study English. 자, 얼핏 보게 되면 이것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제가 영어를 공부하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the way와 how는 함께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께 쓰지 않고 학교 문법에서는 함께 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He said nothing, that made her angry. 콤마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적 용법인데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얘는 which로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답답해 미치겠는 지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사실이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which는 계속적 용법으로 앞문장의 내용 전체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틀렸어요. 3번 Tell me the thing what you are thinking of. 저에게 그것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인데 여기 의미적으로 보니까 관계대명사 what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전체 목적어가 빠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즉 수식해야 할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의미적으로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달라. 수식하는 구조니까 얘가 안 되는 거고 which 또는 that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what을 살리고 싶다면 앞에 있는 선행사 얘를 빼버리면 되겠죠. Tell me what you are thinking of. 이렇게는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얘는 틀린 상태가 되겠죠. 4번 She is a teacher who is loved by students. 자, who를 기준으로 앞에 사람 명사 있고요. 동사가 수동태 형태로 바로 보이니까 주어가 빠져있는 주격 관계대명사 괜찮죠.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어떤 선생님? 학생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답입니다. 5번 This is the place in that I used to play soccer.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 함께 쓰는 거 얘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which로 바꿔주거나 앞에 장소명사와 함께 완전한 절의 상태니까 in which를 where로 바꿀 수는 있겠죠. 얘는 틀렸습니다. 의미 파악하게 되면 이곳은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제가 축구를 하곤 했던. 답은 4번. 21번 볼게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바꾼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두 문장 보시면 The gift made her very happy. She received the gift. 그 선물은 그녀를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딱 봐도 the gift와 the gift가 중복이 됩니다. 자,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뭐 같이 써볼게요 일단. 바꾼 관계대명사를 두 번째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고 덩어리로 첫 번째 문장에 중복되는 말 바로 뒤에 갖다 붙인다고 했어요. 그냥 연결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장 만들어지겠죠. The gift which 또는 that she received made her very happy. 자, 1번. The gift she received made her very happy. 이건 뭔가요? 원래는요. 여기에 which 또는 that이 있는 상태인데 목적격인 상태니까 생략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놓고 나면 명사, 주어, 동사의 패턴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은 상태. 맞아요. 그 선물, 어떤 선물? 그녀가 받은, 그녀를 매우 행복하게 했습니다. 자, 2번. The gift that she received made her very happy. 요거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는 건데. that 가능합니다. 이렇게 덩어리가 되겠네요. 그 선물, 그녀가 받은 선물이 그녀를 매우 행복하게 했다. 맞고요. 자, 이번에는 that 대신에 which를 쓸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된 상태로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의미는 똑같고요. 4번 The gift which she received, it made her very happy. 자, 관계 대명사가 쓰여 있어요. 얘는요. 빠져야 되는 상태죠. 지금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때 중복되는 말 더 gift가 which 또는 that으로 바뀐 상태로 앞으로 이동해서 연결이 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뭔가가 하나 분명히 빠져 있어야 되는데 의미적으로 봐도 그녀가 그것을 받았다.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녀가 받은 선물 이것과 이것이 중복이 돼요. 얘는 빠져야 되는 상태입니다. 예, 틀린 거네요. 5번 The gift made her very happy which she received the gift. 이렇게 바꾼 상태로 which 또는 that을 여기로 보내서 바로 뒤에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얘는 틀렸어요. 예, 그래서 얘가 여기 전체 덩어리가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설명도 쉽지 않네요. 자, 5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얘는요. 지금 더 gift를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서 이 앞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두 문장을 which로 그냥 연결을 한 거예요. She received the gift. gift가 다 살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바꾼 것을 모두 고르면 지금 1, 2, 3번 모두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1, 2, 3번 다 답이 되고 4번과 5번은 아닙니다. 됐어. 21번 꽤 어려웠겠습니다. 자, 22에서 23으로 갈게요. 조건에 맞게 영작하시오. 서술형 쪽으로 왔습니다. 조건 두 개가 있네요. 우리말과 일치하게 10단어로 써야 되고요. 필요시 단어를 추가해야 합니다. 먼저 22번부터 봅니다. 그는 나에게 그가 정원에서 발견한 것을 보여주었다. 빠르게 주어 동사부터 찾아야겠죠. 그는 주어, 보여주었다 동사. 우리말을 또 이어서 보니까 그는 보여주었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가 정원에서 발견한 것을 이 부분이 직접 목적어가 되겠군요. 주어진 말은요. He, me, he in the garden had found showed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단어니까 10단어로 만들려면 한 단어를 추가해야겠죠. 자, 주어 동사 he showed부터 먼저 쓸게요.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나에게니까 간접 목적어 me를 이렇게 쓸게요. He showed me까지 돼 있어요. 그가 정원에서 발견한 것을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가가 다시 주어고요. 발견한 것, 이 부분이 동사 같은데 뭐뭐 하는 것.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 한 단어를 추가하면 10단어 깔끔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what 쓰시고요. 다시 주어 동사 패턴 괜찮겠죠? 그 다시 또 쓰시고요. 발견한 것은 여기 과거 완료로 되어 있네요. 자, 보여준 것이 과거고 발견한 것은 그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과거 완료로 표현하는 거 자연스럽죠. had found. 그리고 나서 정원에서 in the garden.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깔끔하게 됐고요. 의미적으로 그는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정원에서 발견한 것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23번 볼게요. 나는 형이 유명한 배우인 남자를 만났다. 이런 거 어렵죠. 일단 주어 동사부터 볼게요. 나는 만났다. 누굴 만났다는 거예요? 남자를 만났네요. 얘가 목적어고요. 근데 어떤 남자냐면 형이 유명한 배우인 남자를 만났다. 이런 패턴이죠. 자, 주어진 말을 보시면 A man, brother, met a famous actor, I is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역시 9단어니까 한 단어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만났다. I met. 요거 지우고요. 누굴 만났어요? 남자를 만났다는 거죠. A man 먼저 씁니다. 근데 어떤 남자예요? 형이 유명한 배우인인데 brother, a famous actor is가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여기서 여러분들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눈치를 채셨으면 되는 건데 어쨌든 앞에 있는 사람 명사를 수식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형이 유명한 배우인이란 뜻이잖아요. 여기는 이다라는 동사가 쓰이는 상태고 brother is a famous actor 이렇게 연결되는 상태에서
명사, 명사의 구조로 남자의 형 이런 소유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는 whose를 넣어서 열단어로 깔끔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어쨌든 수식하는 구조를 보니까 형이 유명한 배우인 이런 상태잖아요. 뭔가 지금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상태로도 안 보이고 남자의 형이라는 소유 관계를 형성하는 상태니까 소유격을 넣어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너무 어렵죠. 소유격 자체가요. 생소합니다. 이 우리말, 소유격이 쓰이는 우리말의 상황을 자주 보시면서 경험을 쌓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형이 유명한 배우인 남자를 만났다. 소유격 쓴다는 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감을 쌓아주시죠. 자, 마지막 24에서 25번 갈게요. 다음 두 문장을 관계사를 이용하여 한 문장으로 바꾸시오. 이때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24번. This is a computer. My uncle bought it to me. 이것은 그 컴퓨터예요. 저의 삼촌이 그것을 저에게 사줬습니다. 중복되는 말은 the computer 그리고 it이 중복이 되죠. 자, 두 번째 중복되는 말은 삭제하고 사람이 아니니까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바꾼 관계대명사를 두 번째 문장에 맨 앞으로 보내고 두 번째 문장 전체를 첫 번째 문장에 중복되는 말 바로 뒤에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This is a computer with that my uncle bought for me. 이 반드시 빠져야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쨌든 뭔가 하나 빠져 있어야 돼요.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어떤 컴퓨터? 저의 삼촌이 저에게 사준. 25번. Can you remember the place? I parked my car in the place. 장소를 기억할 수 있니? 내가 내 차를 그 장소에 주차했다. 바로 보이죠? 자, the place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which로 바꿔줄게요. 얘도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바꾼 관계대명사를 두 번째 문장에 앞으로 보내고 중복되는 말 바로 뒤에 갖다 붙이면 Can you remember the place which 또는 that I parked my car in? 이렇게까지 되겠죠.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 바꾼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 이 전치사까지 묶어가지고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었네요. 자, 그러면 얘가 장소명사이니까 얘를 한꺼번에 묶어서 where로 바꾸고 바꾼 관계대명사를 일로 보내서 얘 바로 뒤에다가 연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얘는 다양한 방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을 보여드리면 Can you remember the place where I parked my car? 이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때 관계부사 where는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이때 이는 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오지 않고 뒤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이렇게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치사가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라면 얘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을 텐데 전치사가 안쪽으로 빠져 있는 경우에 이때 which는 또 that으로도 바꿔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기본 답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in which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고 길었던 어렵고 어려웠던 관계사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다음 챕터 15 가정법으로 가셔야겠네요. 98강 되겠습니다. 유닛 98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살펴보도록 하죠. 가정법과 관련돼서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어렵게 느껴지긴 할 거예요. 일단 오늘 것까지 복습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